한 몇 년간 그동안 그 방황을 하셨죠? 심리적으로는? 한 10년 넘게? 그랬으니까. 고1 때부터, 그때 싸운 이후로 고1 말부터 그랬으니까, 고1 몇 살이지? 뭐 본인은 그럼 고수네. 10년, 15년. 그 15년을 혼자 그런 처절한 훈련 과정을 거쳤으니까. 아, 예. 피드백을 잘하자고, 귀인을. 아, 예. 해석을 잘해가 전체성이 있는 아, 아이네. 예. 나는 15년 동안 나와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고, 예. 나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 예. 그 결과 나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내가 쿠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석한다면 예. 좋지 않을까? 그죠. 저한테 수업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나이가 40이 넘으셨어요. 네. 40대 중반이에요. 예. 근데 이분 아직도 결혼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예. 우리 보통 40대 중반이면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짝을 아직 못 만났다. 얼마나 이걸 해석을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만나고도 있고. 예. 나는 그분 보면서 이분은 언젠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겠구나. 그렇네요. 근데 이 선생 나이 이제 30대 중반이면서 뭐 까불고 있어. 그렇네요.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 세상에 특히 그러니까 요즘은 다 결혼을 늦게 하잖아. 지금 30대 중반에서 뭐 결혼을 내가 늦어서 이거 올려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맞네요. 네. 맞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요즘은 나이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후반에도 많이 하더라고. 그럼 맞아요. 맞네. 아무것도 아니네. 맞아요. 이렇게 와서 이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경기가 좀 더 열리고 네, 좋잖아. 네.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옛날 그런 것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는 이제 어쨌든 돈을 비싸게 주고 굉장히 엄선된 좋은 사람한테만 배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들도 배울 대상이고 그럼. 선생님이고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도 내 선생님이고 이렇게 항상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 어쨌든 자극들이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좀 더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게 경계가 좀 열려있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무의식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한테만 배우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굉장히 강해서 1등한테만 배우고 싶은 그런 거 심하거든요. 제가 강해가지고 아직도 조금씩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 거르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좀 선생님으로 교보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봤을 때도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배울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등의 그분도 이 선생님들은 소중한 스승이 되고 그 아이들도 소중한 스승이 되고 동료들도 소중한 스승이 되지. 그래서 그 공자님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나는 그걸 좀 더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학교 생활을 하면 아직은 조금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 조금 완전 채워지는 것도 있지. 이제는 채워진 게 좀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감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조금은 부침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게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또 우리 이 선생은 밖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와 보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건 요 길만 파다가 오로지 내가 한 만큼 받고 어떤 요 개념 위에 그래도 삶에 뭔가 투자도 한번 해보고 또 뭐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익도 한번 봐보고 손해도 봐보고 또 단검질을 거쳤잖아. 많이 거쳤죠.
그 이론으로만 가지고 예, 배운 예. 사람들이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절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에서 네. 품새라는 게 있고 겨루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품새는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거. 네네. 영어로 하면 폼이거든. 예, 예. 폼. 예. 그 폼은 어떤 정형화된 거고 예. 고정적인 거죠. 예, 예. 그걸 여러 가지 동작이나 자세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실제 그러한 어떤 싸움에서의 그걸 가상해서 인위적으로 짜놓은 거예요. 예. 하나의 시나리오죠. 네네. 근데 그걸 멋지게 해서 그 동작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그게 절대적인 거다 가치를 부여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대회까지 하잖아. 예. 그럼 그렇게 품새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예. 실제 겨루기 할 때 잘할까요? 아니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가 너무 만들어버렸어요. 굳어 있는, 그 고착화되어 있는, 예. 정형화되어 있는 예. 그 동작에 내가 모든 게 그렇죠. 짜여져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는 제일 중요한 유연성이라는 게 사라져버죠. 그렇죠. 싸움에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민감성과 네. 유연성. 상황 대처는 빨리 대처해야죠. 내가 유연성이 수많은 것 중에 가장 나은 이 대상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나은 걸 내가 써야 되는데 그죠? 내 아이 내에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반듯해야 되고 몇 도 각도에 어떻게 발차기를 해야 되고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야 예술적으로 나오고 거기에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가져와 본다면 내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만 가지고 예. 내가 어떤 자격을 따고 어떤 직위를 부여받아서 뭔가를 교육에 임하는 사람과 네. 그럼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공부도 하면서 네. 현실 속에서 뭔가 많이 부딪혀 본 사람이 교육을 하는 거는 맛이 달라요. 아무리 내시비가 훌륭해도 그걸 유튜브에서 보고 그냥 예. 책만 보고 내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그 맛이 나진 않죠. 네. 실제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많이 그 레시피를 가지고 해봐야 가장 이상적인 걸 내듯이 내가 볼 때 우리 선생은 그동안의 삶이 그러한 실전에서의 어떤 폼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싸워봤단 말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근데 그게 내가 실제 어떤 현장에서 경험 이것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내가 배웠던 이 공부에 밑뿌리에 서로 연결 지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때 그럼 이제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고 그 대상을 보는 게 달라지죠. 이게 우리는 뭐냐면 차원이라고 해요. 차원.